짜잔! 2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편입니다. 네. 아니, 대표님이 네. 지난번에 출연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셨던 메타버스가 정말 네.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빨리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몰랐죠. 최근에 이제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네. 많이 드세요? 물론 갈 방향이긴 하지만 네. 좀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 네.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네, 급등했기 때문에 적당히 또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산업의 성장성은 뭐 꾸준하게 네네. 우상향을 해도 주가는 그 안에서 이제 좀 맞습니다. 부침을 겪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메타버스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뭐 이제 시작이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과연 어디까지 이게 확장을 할까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영역이 생겼어요. 역시 네, K 콘텐츠 쪽이. 네. 그러니까 팬덤 쪽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제일 먹힐 수 있는 어떤 킬러 앱 중에 하나가 콘텐츠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또 주요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플을 받는 거고, 그죠? 이제 메타버스가 떴는데 메타버스에서 특정 부분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플을 받는 건 인정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버슈팅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계속 눈여겨보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요니 있어요? 저 있어요. 오 진짜? 옛날에 덱스터 우리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사서 네. 했다가 로 옮겼는데 확실히 대장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덱스터는 팔기에는 좀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고, 네. 왜냐면 다른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훅 날아갈 동안 덱스터는 많이 못 올랐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게 메타버스 관련된 일인지 초반에 인식하는 게 늦었고, 또 오늘 뭐 김욱 대표님이 인터뷰 하셨지만 우리는 좀 잘 준비가 된 다음에 서서히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하는 것보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예. 그래서 아직 뭐 상승룸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네. 대장주는 덱스터예요?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대장주는 자이언트 스텝이죠. 네. 그건 시장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시총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대표적인 증강현실 플랫폼으로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가 꼽히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전 이걸 안 해봐가지고 나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구조인 건지 그 안에서 뭐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네. 대표님 혹시 아세요? 일단 저도 유튜버로 공부했는데요. 제페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엔터 쪽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언택트 공연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데 아바타를 가지고 그 드라마 제작자분이신데요. 아바타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미니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몇만 회, 몇십만 회까지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점점 더 이제 광고들이 여기에 붙기 시작했고요.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요즘 기업들 오리엔테이션도 맞아요. 거기서 한다는. LG가 채용 박람회를요. 아 맞아. 네, 원래는 코엑스 같은 데 빌려서 했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메타버스를 꾸려서 채용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리에 마쳤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디지털 트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물리 조건이 지금 이 우리 세상하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충돌 테스트도 해보고 지진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의 킬러 앱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인 거고요. 또 업무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윈이 낫겠죠. 아바타가 애니메이션처럼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무실하고 똑같이 계단 올라와서 회의실로 돌아서 누굴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몰입감 있고 리얼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청약 대박이 난 7월 말에 상장하는 맥스트가 좀 그런 거와 연결이 있는 그렇죠.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VFX를 지원하는 회사들은 네. 그 언리얼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네네. 대시세가 한번 나와줘서 좀 쉬는 타이밍인 그렇죠. 거고,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IT 쪽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동안 너무 네. 플랫폼 뭐 이제 하이브, 위버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쪽하고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를 관련하는 인발부된 회사들도 보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R, VR 쪽으로 되면 디바이스 쪽에서는 카메라 쪽에서는 MC넥스 같은 회사들이 관련성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유선으로 하면 몰감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유선이 돼야 되면 초고속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5G에서 기존 서브6 통신이 아닌 밀리미터 웨이브, 그러니까 4G보다 20배 빠른 5G 통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스탠드 언론이라 그러죠. 그런 쪽으로 이제 관련된 업체들. 그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면요, 네. LPDDR5가 필요해요. 그럼 LPDDR5 관련주도 사실 메타버스 수혜주가 반도체? 네, 오.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여기 관련된 것들이 EUV 쪽도 관련이 돼 있고 ALD,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쪽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진테크, 원익 IPS, DNF, 뭐 안테나 쪽은 BH 같은 회사들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안테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가 EMI 차폐 장비를 합니다. 지금 애플 에어팟에 기본 이게 통신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음악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여기 메타버스를 겨냥해서 애플이 여기 GPS를 넣어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도 통신을 넣을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패키징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칩렛 구조로. 네. 그러면 여기 반도체끼리 서로 간섭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차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한미 반도체 갑니다. 되게 어렵다. 정현이랑 이온이랑 네. 저는 콩나물 안 쓰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선단이 이어폰 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날로그네요, 여기. 네, 거의. 와닿지가 않는. 저희 조카들하고 밥 사주면서 좀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조카들한테. 야, 메타버스가 뭐니? 좀 배우세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찾으면 결국에는 연관되는 종목이 반도체네요.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칩렛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또 한번 기회를 줄 거거든요. 네. 칩렛 관련된 업체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소리도 굉장히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맞습니다.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쪽으로도 또 찾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덱스터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색감 이런 쪽을 하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랑 장기 공급 계약한 게 그거예요. 넷플릭스랑 장기 공급 나는 계약한 콘텐츠인 줄 알았어요. 그 네. 공신 콘텐츠인데 네. 이게 같은 콘텐츠라도 TV로 보는 거랑 영화관에 보는 거랑 그리고 그 지역 있죠. 예를 들면 유럽 쪽 사람들은 약간 블루리시한 화면을 좋아해요. 네. 그럼 거기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되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색 계열을 좋아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되고 사운드도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튜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로 보는 콘텐츠들을 만약에 AR, VR로 구현하면 그 AR, VR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가 덱스터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고점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종목들이 물론 이제 몇 개 보이네요. 쉬어갈 텐데 음. 그때 이제 공부를 스터디를 해두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꺾이는 트렌드냐 아니면 이게 한번 쉬고 가는 트렌드냐라는 거는 공부를 해야지 알거든요. 네. AR은 안경이고요. 네. 애플이 아마 애플 글라스 형태로 나올 거고요. VR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머리에 헤드 마운트로 쓰는 거고.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콘텐츠 소비하는데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콘텐츠 디바이스 결국에는 같이 가는 그렇죠. 제가 그림이다. 지난번 출연했을 때 CPN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신 제네레이션에 따라서 맞아요. 콘텐츠가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고 디바이스가 바뀌고 네트워크가 바뀌고 같이 가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5G 통신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통신과 플랫폼에 맞는 디바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디바이스가 나오고 여기에 맞는 콘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이클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계속 이제 같이 가면서 네네. 진화하고 한 단계 더 맞습니다. 레벨업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또 6G로 가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거고. 네. IT의 신이 계속 필요하겠네요.
이게 네. 자꾸 전문가분들이 와서 네. 자꾸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부담감이 생겨요. 저는 이게 일반인들이 공부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아. 자꾸 업계분들 들어오시고 아, 자꾸 그래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자분들도 워낙 똑똑해지셔. 너무 똑똑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업계분이 질문 다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지?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네. 저희가 오늘 좀 리뷰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 IT의 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일반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테크나 어떤 시장 트렌드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네. 하다 보니까 자꾸 전문적으로 일단 이게 필사를 하니까 막 네. 그냥 어려워지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좀 많은 어떤 영감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참고하면 좋을 만한 IT의 신에서의 네. 그 영상 편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콘텐츠 쪽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는데요. OTT 범람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수혜, 그리고 이제 VFX에 대한 것들 분석한 꼭지가 2개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거 보고 거기 네. 가서 또 네.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T의 신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다음에도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